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순자희입니다. 빅 이벤트가 있었던 이번 한 주, 우려했던 것과는 좀 비교적 서로 선방해주면서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멀리 내다봐야 되겠죠. 주말을 앞두고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모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이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항상 즐거운 투자를 모토로 삼고 있는 승부사 김이관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주말이 됐는데 주말 시장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큰 부담 없이 주말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보다 구체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FOMC 여파로 인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란은행도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죠.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일단 재채기를 하면 우리 시장은 몸살 감기를 앓는 식으로 충격을 받고 말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뭇 다른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그리고 또 삼성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좋은데 이들 종목군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버팀목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체 섹터, 이들 그 시총을 보면은 현재 한 300조대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등 이런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한 500조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섹터만 합하더라도 800조 가량이 되는데 전체 시총의 근 40%,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의 탈출 전략을 찾는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종합권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 우리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 그동안은 줄기차게 매수를 왔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을 나올 때마다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에 계속 나서는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장의 전망을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가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이벤트가 있죠. 8일에는 미국의 그 중간선거가 있겠고 또 10일에는 미국의 10월달 CPI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10월 CPI의 그 시장 컨센서스는 8.1 정도로 지난달에 비해서 0.1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가 시장 예상치를 그동안 좀 크게 하회한 적은 없었고 비슷한 수준이었거나 또 오히려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에 CPI가 발표되면서 이후의 주가 흐름들이 좋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나 또는 좀 하회할 것을 기다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된다라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어느덧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상승하면서 과연 어디가 저항선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겠는데 60일선에 크게 완착을 하고 또 매물들에 대한 소화 과정이 거쳐진다면은 12월 연말 장세름들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관의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요즘에 수익률들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단 투자 원금 손실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고 또 수익률에 목마른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12월 달 연말 랠리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김효관의 노란 톡방 바로 지금 합류하셔서 연말 랠리를 같이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에 풍성한 수익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익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 있으시다면 이번 1시간 통해서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데요. 상담되는 순서대로, 접수가 되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문자로 풍산 보내주셨고요. 33,900원에 비중 굉장히 많으시네요. 80%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6,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계속 매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또 순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풍산 참 예전만 하더라도 무거운 주식의 하나로 좀 꼽혔는데요. 네. 구리 가격과 연동을 해서 시세들을 좀 상당히 크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뭐 또 이 풍산 하니까 친구가 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기도 한데. 그렇군요. 일단 전화 통화를 한 지 오래돼서 한번 또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풍산을 보면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구리 가격과 상당히 좀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구리 가격인데 구리 시세가 2분기를 좀 고점으로 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들이 이제 구리 재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조금 실적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방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종목에 보면 실적을 보면 1분기나 2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나 2분기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3분기에는 실적이 299억으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결국에 이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악재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서히 좀 반전을 시도할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일단 또다시 시장의 중심에 나서기 위해서는 명분들을 갖춰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방산업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산주 중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그 선도주들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폭 상승한 데 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하방 경직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반등이 시도될 때 주가의 탄력성들이 좀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비중이 80% 정도면 아주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정말 애착을 가지거나 정말 이 풍산이라는 회사에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가 수준이 이미 바닥에 형성이 돼 있고 또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도 앞으로 연말 랠리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쯤에서 이제 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이 종목을 80%를 다 가지고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선도주, 주도주군에 합류하지 못하는데 그냥 남들이 10% 갈 때 이 종목은 2% 간다 하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만약에 20% 정도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을 좀 기다려본다. 장기 투자를 기다려본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이제 비중이 보유 비중이 너무 80%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장에 큰 장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다른 쪽에서 가는 종목들은 50%, 100%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면 그야말로 좀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교체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이제 물량을 모두 한꺼번에 교체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80%라는 비중 자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종목의 당분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부분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좀 후발주 개념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지고 가겠다 믿음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 종목도 3만 원, 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은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앞에 종고점 부근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정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좀 손실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절반 정도를 덜어내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이 10% 갈 때 20%, 30%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 정도, 이제 그 절반 정도를 덜어냈으니까 절반 정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시장 중심의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그 교체 매매 대상은 노란 톡방에 합류를 하시면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유행에 지나지 않는 종목, 현재 유행을 맞물리는 종목, 이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탄력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3만에서 3만 1천 원대가 오면 이 종목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손실도 정리를 해야지 다른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을 병행을 보시고 바로 지금 당장 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노란 톡방에 합류하시는 것도 대안이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성공 투자를 위해서 3만 원선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절반 비중을 덜어내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DLENC 보내주셨고요. 7만 770원에 비중을 15%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 관련주인데요. 지금 7만 원 구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에는 오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작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던 DLENC 지금 36,05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단순하게 이제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손실 관리를 안 하고 물려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권리락이 한번 됐던 종목이라 네. 50% 저권리락이 됐던 종목이라 지금 절반을 더해서 계산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반토막이 나도록 주가를 가지고 계셨을까 네. 하는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요. 전화를 주셨으면 참 네. 좋았을 텐데. 그렇죠? 전화를 주셨으면 상황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죠, 예. 일단은 고점에 7만 원대 이상에서 산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시청자분들하고 항상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냥 투자를 해놓고 나서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다가 손실폭이 커지고 또 손절매 구간도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청자분들은 많이 뵙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주식이라는 게 매수를 하고 나서는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주식을 하고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통 보고 사고 나서 빠지게 되면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투자 전략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을 세워놓습니다. 만약에 추천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이 기본적인 가격이 어디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 또 기본적으로 매수한 가격에서 3%, 5% 이내에서 손절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원칙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예전에 대림산업에서 분사를 해서 회사의 기본적인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형성이 되는 종목인데 사실 재무구조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회사 자체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은 뭐 괜찮은 편이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문제는 현재 이제 건설 쪽의 그 업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알다시피 그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신용 경색이라든가 또 이런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셜 때문에 이제 불거진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쪽에 뭐 신규 아파트마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건설업계는 좀 빙하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투자 격언 중에 밀지 못하는 겨울에 사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어려울 때 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서 기다리기까지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고점에 사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서 이제 풍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내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내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이제 비중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서서히 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폭이 멈춰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바닥 다지기 과정이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이 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더 이상 좀 마음고생은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해보게 될 텐데 일단 보통 주가라는 게 역별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역별 상태가 한참 길어져 왔었죠. 길어져 와서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겠는데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특징적으로 반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거래량들이 현재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 연말 내리도 나올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보면은 뭐 내년 경기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대부분 뭐 데드캣 바운스다. 또 아니면 뭐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시각이 그 시장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불안을 상당히 촉발을 시키고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또다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코스피 주상으로는 2000에서 2200선 사이는 완전히 마지노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강조해야 되는 건 올라갈 때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크게 올라간다. 당분간 크게 올라간다. 주식이라는 그 시점의 유행과 맞는 그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유행에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다. 사이클이 지금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손실폭이 컸기 때문에 좀 인내를 하면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온다라면 이 종목도 역시 뭐 현재 물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절반 정도 좀 덜어주시고 나머지는 좀 탄력적인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자라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부탁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손절매 구간은 지켜야 된다. 제 이제 투자 모토가 즐거운 투자 아닙니까? 즐거운 투자인데 즐거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물단지 같은 종목이 하나 생겨버리면 계속해서 심적으로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괴롭다 보면 또 뭐 신체적으로도 괴로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상담을 주신 분도 정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투자 원칙도 배우시고 정말 시장 현재 중심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노란톡방을 같이 하면서 참여를 하신 분들 계속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합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또 이게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모두 속 시원히 가려운 곳까지 다 긁어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여쭤보시고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 12,0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11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이제 첫 돌을 맞은 또 새내기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는 종목인데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좀 대세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어서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지난해 증시를 정말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런 테마주이기도 한데 참 이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 사실 이 모든 것은 주식은 유행을 저는 강조를 하는데 유행을 잘 파악하고 그 유행에 맞는 흐름에 또 섹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하반기 들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어떤 섹터냐면 하반기 들에서 요즘에도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뭐 유신이라든가 뭐 이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하반기 들어서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부각을 했죠. 제가 이제 항상 그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또 뭐 시청자들에게 강조를 드린 거는 테마주를 할 때는 딱 원칙이 있습니다. 테마주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기법도 아니죠. 이건 단순하고 그냥 기억에만 딱 두시면 됩니다. 테마주를 할 때는 내가 못 들어본 테마가 시장에 나왔다.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걸 찾는 거죠. 내가 전혀 못 들어봤는데 작년에 메타버스를 모르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한 해설을 하는 그런 그 경제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가는 스타트를 하고 그게 테마를 이뤄서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죠. 막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파동이 나오고 올해도 하반기에 들어서 네옴시티라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죠. 네옴시티, 그전에는 네옴시티 건설한다는 거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정식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것은 하반기 들어서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지금 보면 저점에서 10,000원 했던 주가들이 40,000원씩 보통 단기간에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단기간에 4번씩 가는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할 때는 초기 국면에 내가 못 들어본 테마가 나온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물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부실주만 아니라면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테마에 엮이긴 했지만 참 상장 시기가 아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겠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죠. 현재 뭐 미국의 메타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이후에 최저치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치를 갱신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밑에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보더라도 뭐 오늘 일부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긴 해냈습니다만 결국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메타버스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바닥 다지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초기 국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 지금 낙폭이 커서 반등을 하는 국면이라면 이런 낙폭 과래들이 먼저 튀어오르는 게 순서인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현재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로 매기가 옮겨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에 따른 반등들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쯤에서는 굳이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 비중 자체적으로도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시세까지 다시 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낙폭이 커서 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보통 보면 이 10,000원대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 띠가 상당히 길죠. 지지와 저항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저항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수반되면서 손바뀜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저항들을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거래량 정도 수준,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좀 늘어나겠죠. 거래량이 늘어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또 아니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목표치로 보고 일단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나인에 대해서도 또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테마가 떠오를 때가 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투자 팁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볼게요. 네,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간나님께서 이수화학 여쭤봐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28,000원에 비중 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단가 좀 잡아주세요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수화학 흐름을 보니까 10월 31일에는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7거래일 만에 좀 급락 마감을 했네요. 7.76% 빠진 26,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7,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수화학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수학이 최근에 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었죠. 그런데 네. 이제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던 것이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수학에 이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특징을 보면 예.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수급을 보면 네.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꾸준하게 이번에 사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았고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것은 기관들마저 특히 이제 연기금마저 매도에 나서면서 이런 물량들이 좀 하락을 촉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에 좀 부담을 느끼는 캔들상으로 어제는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모습도 좀 길게 달렸죠. 길게 달리면서 양봉에 대한 탄력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음봉은 어제 양봉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모습의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런 음봉들의 모습들은 그다지 썩 좋지를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보통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종목들,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올라갈 때는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상승 과정에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잠깐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월요일 날 과연 5일선이 지켜질까?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5일선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갭 상승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 왜냐하면 5일선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가겠죠. 현재는 걸쳐져 있지만 5일선에 걸쳐져 있지만 5일선이 월요일 날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300-400원 정도, 200-300원 내지 300-400원 정도 올라서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해야지 5일선이 지켜지게 됩니다. 물론 낮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5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이 종목이 눌림목이 나왔다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이 나왔다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5일선이 깨진다라면 조정폭이 좀 더 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을 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 패턴들이 형성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오후장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한 번쯤 정리를 했다가
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지선이 확보되는 시점, 20일이라든가 60일선 등에서 지지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면 오늘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만약에 월요일 날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5일선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거래량 아주 활발하게 수반이 되는데 5일선은 약간 정도 하이한 정도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 초반에 단기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이후에 21선이라든가 이런 지선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거래량도 회복이 되고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시점에서 재매수라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월요일에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타이니치님께서 코인테크 여쭤봐 주셨어요. 24,200원에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코인테크 2차 전지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코인테크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5,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4,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수익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얼마 선까지 지켜볼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딱 목표치를 저도 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좋겠는데 예. 종목들이 항상 변하는 거라 저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데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2차 전지 대장주들 네. 삼성 SDI라든가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정별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고점을 연중 최고치 사상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네.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정별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또 일부 2차 전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역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매수 가격에서는 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저점에서 지지 라인들이 일단 확보가 됐죠. 확보가 되고 해서 전혀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항선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조를 드리는 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말을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는 차트 분석을 이제 제가 시장에 1990년대 입문을 했는데 투자자문사도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주식들을 트레이닝을 받을 때 뭐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동안 정말 미칠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차트를 본 것들은 거의 없고 지금은 딱 보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밖에 보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거래량이 거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게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이 뭐 소리 소문 없이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100이면 한 종목 정도고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들 또 시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면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서는 의미 있는 상승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이 종목의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터져 줘야 되냐면 못해도 주가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거래량이 40에서 50만 주 정도씩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만 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래량이 10만 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2차 전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이 모여야만 주가의 탄력도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4, 50만 주, 최소 못해도 한 30에서 한 50만 주 이런 정도로 늘어난다면 이런 재반 이동평도 돌파하면서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만 2, 3천 원까지 전고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고점까지 3만 2, 3천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수준이다. 거래량 현재 수준의 거래량이라면 2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2만 8천 원 사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로 공략을 하자. 그러니까 일단 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목은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바닥을 해먹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센 놈, 현재 강한 놈 이런 주도주를 공략을 하자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2만 8,000원, 9,000원 가면 정리를 해서 2만 7,000원에서 9,000원 가면 정리를 해서 보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한 주도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7,000원에서 29,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섹터 내에서 더 강한 대장주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문자로 현대바이오 보내주셨고요. 31,000원에 비중은 30% 싣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현대바이오 오늘 흐름을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가요. 중간에 굉장히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6% 넘게 올라서 22,750원에 종가 형성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3만 원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아직까지 눈에 차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강한데 이 현대바이오도 역시 네.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죠. 급등 이후에 급락.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보면 뉴스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달 내에 네. 만료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면 막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랬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작년하고는 달리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도 좀 이제 좀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출 전략을 찾는다라는 말도 나오듯이 네. 계속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무뎌졌죠?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테마 자체의 영향력이 이전 국면하고 상당히 좀 달라져 있다. 그래서 같은 재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현재 반응 속도는 그다지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서도 일부 이제 치료제와 관련한 그 재료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뭐 주가가 탄력성이 강해서 상한가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돌림 현상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한 종목들은 그다지 흐름들이 사실상 좋지 못합니다.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원래 있던 가격들에 대한 흐름들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층을 보더라도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량들이 현재 상단에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측면에서 반등 정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손실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조금 전에 강조를 드렸던 대로 시장의 주도 섹터,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군들, 또 주가의 탄력성들이 강하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종목, 또 현재 시장의 유행에 맞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자는 점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5,000원대에서 27,000원대 사이 이 가격대 정도면 일단 정리를 해서 교체 매매 해 주시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또 강한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김이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산업 보내주셨고요. 5,25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곡물 사료 테마주죠. 고려산업 오늘은 1.8% 내린 4,355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지금 손실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려산업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이 종목 지난주에도 상담을 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종목 자체가 유행이 지났다. 현재 네. 유행은 맞지 않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나오는 재료들 중에 하나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억제를 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풀었다 해서 재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면 예전 같으면 그 사료주들 아주 급등을 했죠. 상한가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죠. 네. 왜냐하면 유행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옷도 사람들이 보면 특히 여성분들 유행이 지난 옷들을 입고 다니면 네. 오히려 시선이 한 번 더 손이 쏠 잘 안 수도 있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유행에 맞는 테마 또 현재 유행에 맞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현재 유행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또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싸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 이때 올라온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슈팅이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상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이 슈팅 자체가 일단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상단에 매물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지간한 재료가 나와서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재료로 인해서 일시금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자. 5,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 정도 나오면 미련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종목들로 강조를 드렸듯이 시장의 중심, 현재 맞는 유행에 맞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바로 노란 토풍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런 수익 행진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의 중심이 어떤 쪽인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패션에서도 유행이 있듯이 또 주식을 할 때도 그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장의 조명을 받는 종목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티움 보내주셨고요. 79,500원에 비중은 80%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덴티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많은 비중을 싣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1.82% 내리면서 72,200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9,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7만 원 선까지 내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비중 크신 만큼 더욱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현재 상태는 낙폭이 좀 컸으니까 예.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덴티움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임플란트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지명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네. 중국 시장에서도 뭐 괜찮은 평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펀드멘탈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뭐 언제든지 슈팅이 한 번쯤 나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이네요. 비중 자체가 좀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비중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통 보면 과감하게 일단 실을 때는 많이 추천을 할 때는 뭐 40% 50%도 이제 얘기를 하고 드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로운 유행어가 나왔다 섹터 자체에서 예.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데 펀드멘탈은 좋고 이 종목이 뭐 시장을 주도 섹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종목에 비해서 좀 비중을 40, 50%가 실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30% 정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80%라는 것은 비중이 정말 너무나 많게 진행이 됩니다. 80% 비중이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 판단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점 차트를 보면 9월달, 8월달이죠. 8월달에 1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30% 정도가 고점에 대비해서 빠졌는데 아마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거의 현재 지지 라인들에 근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을 보면 그렇죠. 주봉상으로 보면 하단에 있는 자리에 지지 라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5%에서 10% 정도 내면 뭐 물론 10%도 크겠습니다만 이전의 하락 국면이 한 30%가 진행이 됐다면 5에서 10% 정도 내에서는 저점을 다져 나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만약에 비중이 한 10%였다면 추가 하락 시에 일단 뭐 지지선에 근접을 한다면 5%, 10% 정도 추가로 또 매수를 해서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들도 구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올라오면 정리를 좀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뭐
3분기에 좀 주춤거릴 거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수출도 뭐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만 주고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신, 보험을 비롯해서 연기금 등 이런 기관들을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다가 이제 요즘에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매도의 압력이 약화되겠죠. 기관들이 현재 팔고 있다 해서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격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메리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점차적으로 하락이 진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격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로 올라오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와야 되겠죠.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와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크게 이제 회복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8만 원대 큰 손실 없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서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8만 원대 정도 근접을 하면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 가격 근처가 되겠습니다만은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과감하게 손실이 없는 상태 본전 정도가 온다라면 30%는 일단 팔자. 80% 중에서 그러면 50% 정도가 남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간다.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8만 5천 원대에서 또 30% 정도 줄여주자.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만 승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8만에서 8만 5천 원대 구간은 충분히 앞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고 전체적인 시장이 회복이 되면 이 종목만 빠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지선에 도달하면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오고 8만에서 8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진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60%는 덜어내고 나머지 80% 중에서 20%만 가지고 승부를 하자. 그게 이제 중장기로 갔을 때는 9만 원에서 10만 원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비중을 좀 줄여서 길게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도는 이제 할 필요는 없겠고 기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만 원 선 회복하게 된다면 비중을 덜어내면서 안전하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금 비중이 80%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비중은 20%에서 30%가 적당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아도 최대 40%에서 50% 이상 넘지 않도록 투자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선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늘 잘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애청자님이시네요. 오늘 네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되세요? 4,182원이고요. 네. 비중은 지금 그전에 물타기 했던 거 얼마 전에 네. 좀 손절을 시켰어요. 시키고 네. 지금 얼마 안 남아갖고 한 7%밖에 안 남았어요. 한 7% 정도 되시고요. 예, 얘를 한 2년 네. 갖고 있었거든요. 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이제 예, 5G 그전에는 관련주. 네. 그전에는 한 50% 정도 갖고 있었어요. 오, 비중 정말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덜어내서 또 7%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4,182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솔리드가 제가 지금 흐름 보니까 11월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 네네.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수익은 보는데 네. 저는 이번에 자꾸 6,000원대를 못 뚫고 자꾸 내려오니까 5,000원대 오늘 팔라고 좀 거기서 반을 네. 팔라고 했는데 놓쳤어요. 예, 알겠습니다. 5,000원대에서 좀 목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제가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뭐 손실을 안 보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아니요, 기분이 손실은 좋습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50% 갖고 있던 거를 아. 물타기 해갖고 기다리다가 한 이 종목에 대해서 특성은 그러면 아주 잘 아시겠네요? 네. 오랫동안 이제 근데 계속해서 네. 계속 올라간다 하면서 또 안 네. 내고 또 안 내고 막 이러니까 네. 이제 나중에는 막 전에 자꾸 지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다 보니까 내용은 잘 아실 텐데 말씀을 네. 드리면 충분히 앞으로 기다린 만큼의 보상을 아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통신주들의 턴어라운드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5G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전망들이 좋게 나오고 애널리스트도 대부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내년 정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결국에는 사이클이 한번 통신 쪽에도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이제 그동안에 개발비를 상당히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대부분 상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유행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섹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5,000원에서 5,500원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동안에는 이제 아프면서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올라가면서 수익의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한 7,000원대 전고점까지도 보면서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노란 톡방에 오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시고 목표가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더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